왜 혼자 있으면 불안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핸드폰을 열고 닫고 또 열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아무 이유 없이 SNS를 훑습니다.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침묵이 두렵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괜히 TV를 켜놓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만으로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왜 고요함이 공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워,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지금 이 시대에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인간은 타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타인은 인간을 상처 입힌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왜 반드시 오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왜 두려움이 아닌 성숙인지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누군가의 눈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 기억이 몸에 새겨집니다. 타인의 존재가 곧 안전이라는 것, 타인의 시선이 곧 존재 확인이라는 것, 그게 우리 몸 안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언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선택받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한 번 칭찬받으면 두 번이 필요하고 두 번 연락이 오면 세 번을 기다립니다. 오늘 좋은 말을 들었는데 내일이면 또 허전합니다.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 허기. 쇼펜하워는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된다.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면 절대로 가득 찰 수 없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결국 비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바쁘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SNS는 그 비교를 매일 눈앞에 들이밉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동창의 승진 소식, 지인의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축하보다 먼저 오는 것,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많이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비교할수록 더 많이 지칩니다.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깝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눕니다. 그게 친밀함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우니까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오래됐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니까 소중히 여겨줄 거라 기대합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이 옵니다. 실망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분노보다 오래 갑니다. 슬픔보다 깊이 쌓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한 번 들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 피로의 시작입니다. 현대인의 관계는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카톡 단톡방이 수십 개, 온라인 커뮤니티,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동호회, 온라인 친목 모임, 연결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감정도 많아집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화가 나도 참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지쳐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소진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 부릅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일을 하는 것. 그 피로는 잠을 자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조차 근본적으로 혼자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렸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추워졌습니다. 또 가까이 모였습니다. 또 찔렸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찔리지 않을 만큼 멀고 얼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예의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 역설을 모른 채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시간을 내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합니다. 그래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 거리를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려 하거나 완전히 떠나버리려 합니다. 중간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거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경계를 두면 차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압니다. 가시가 있는 존재끼리 살아가려면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거리는 멀어짐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에서 지쳐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처음 느끼는 순간 혼자가 무엇인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자신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립니다. 아, 오늘은 혼자인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왜 그 순간이 오는 걸까요? 첫 번째,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기대 자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냉소적이 되는 것과도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구나. 이 관계는 이 정도의 것이구나. 그것도 충분히 괜찮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에서 오는 실망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평가받을까? 뭐라고 말할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쌓이면 피로해집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선들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몸에 스며드는 순간이 옵니다. 타인의 평가 없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들, 인정, 위로, 즐거움, 의미, 그것들을 스스로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만들며 시간을 채웁니다.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그 시간이 의미 있습니다. 그때 혼자라는 사실이 결핍이 아닌 공간이 됩니다.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좋아졌다고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거 아니야? 너무 고립되는 거 아닌가? 외롭지 않아. 무슨 일 있어? 그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편한 것과 고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립은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은 연결이 필요할 때 연결하고 혼자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강요된 혼자와 선택된 혼자는 다릅니다. 선택된 혼자 안에서는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색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 안에서만 들립니다. 관계 속에서는 타인의 이야기에 반응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독서가 시작됩니다. 책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깊은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철학자와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이 관계와 다른 독서의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는 타인이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사유는 그 독서를 바탕으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책을 덮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 그 시간, 그때 무언가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가 확장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이면 자신만의 언어가 생깁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자랍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속도가 생깁니다. 그 세계가 확장될수록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비교당하는 상황이 생겨도, 기대가 어긋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찾아집니다. 그리고 찾아지는 순간 혼자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를 선택할 때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도망치는 건 아닐까?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을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 읽히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의 운명이다. 탁월한 정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알려는 사람, 자신의 삶을 살려는 사람, 타인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할수록 사람을 만날 때 더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소진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채워진 상태로 만납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다릅니다. 기대가 아닌 선택으로 만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만납니다. 그런 만남은 가시에 덜 찔립니다.
고슴도치는 결국 알아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온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타인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기대 없이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성숙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졌다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아졌다면, 타인의 시선 없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면, SNS를 열지 않아도 하루가 온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쌓인 것입니다. 쇼펜하워가 200년 전에 남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선명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이 끊이지 않는데 외롭습니다. 단톡방이 넘쳐나는데 공허합니다. 팔로워가 많은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연결이 많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소음이 많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충만함은 안에서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땅, 자신으로 충분한 땅. 그 땅은 고립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와도 가지가 흔들릴 뿐 뿌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뿌리가 됩니다. 사색이 뿌리가 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세상이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단단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